수요일엔 바다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통로 해운과 항만을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서울 북가자초등학교 교사 홍세영입니다. 해양에 관심이 많고 수요일엔 바다 톡톡 강의까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태양계에서 지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체들 중 그 표면에 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유일한 천체입니다. 지구에 물 바다가 없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다의 가치는 엄청나게 큽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해양은 생명의 근원이자 지구 환경의 조정자, 무한한 생산 가치, 에너지 자원의 보고, 세계 경제 및 국민 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밝혀지거나 이용하지 않은 가치들이 더 많다고 하죠. 이 중에서 이 시간에는 세계 경제, 무역 활동에 기여하는 해상 운송, 해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거꾸로 세계 지도를 본 적이 있나요? 거꾸로 세계 지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계 지도를 말 그대로 거꾸로 뒤집어 놓은 지도입니다. 어떤가요? 거꾸로 뒤집어 보았을 뿐인데 새롭게 보이죠? 이렇게 보니 바다가 훨씬 넓어 보이네요. 보통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업무를 위해 이동을 할 때는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를 잇는 활발한 통로는 바로 바다 위입니다. 해운이란 바다 위 항로를 통한 운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배로 사람을 태워 나르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것을 말하죠. 또한 해상교통수단의 기능을 가진 배를 선박이라고 합니다. 여객선과 같이 사람을 태워 이동시키기도 하지만 선박의 대부분은 사람이 아닌 화물, 물류를 운송합니다. 바다 위에서도 육지의 도로처럼 항로가 있는데 지도의 노란 선들이 바로 해운 물류 항로입니다. 이 바닷길을 통해 에너지, 원자재, 공산품, 식료품과 같은 화물이 운송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물건을 사고팔며 교류하는 무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운송이 필요하겠죠? 운송에는 바다를 통한 해상 운송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통한 항공 운송, 도로를 통한 육상 운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운송 방법이 바로 해상 운송, 해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운송 방법 중에 왜 해상 운송이 가장 많이 이용될까요? 각 운송 방법을 비교하며 해상 운송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상 운송의 특징 첫 번째는 대량 수송, 즉 많은 짐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항공, 육상 등의 다른 운송 방법보다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50만 톤의 석유도 한 척의 유조선으로 운송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해운 선박은 다양하고 특수한 물질의 화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화물 운송선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광물이나 가루를 싣는 벌크선, 원유, 화공약품과 같은 액체를 싣는 탱커선, LNG, LPG와 같은 가스를 싣는 가스선, 그리고 규격화된 컨테이너 박스에 공산품, 식료품 등의 물건을 싣는 컨테이너선이 있습니다. 이처럼 선박은 원거리, 그리고 특수 물질을 포함한 대형 화물에 최적화된 운송수단입니다. 두 번째, 수송비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특징 때문에 해상 운송이 많이 이용됩니다. 많은 양의 화물을 한꺼번에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운송 속도가 느리다는 점은 저렴한 수송비로 감안해야 하겠죠. 세 번째 특징은 수송로가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주요 항로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해양은 천연 자연 통로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해상운송은 항공운송과 같이 국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상운송은 보통 국가 내의 도로를 통해 운송되죠. 이에 반해 해운은 바다를 통해 나라와 나라를 이어주는 국제적 교류가 대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수출입 화물 교역량의 약 85%가 해상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고 하니 세계 경제에서 해상 운송은 필수 불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지정학적으로 섬과 같습니다.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해상 운송은 대체 불가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가 해상 운송을 통해 처리된다고 하니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적은 나라에서 해상 운송의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원자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무역 의존도가 70%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해상 운송에 차질이 생긴다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항공운행은 멈췄지만 선박은 항로를 따라 끊임없이 원자재와 식량, 물류를 운송하였기 때문에 경제가 계속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해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운송 방법으로 세계 무역 활동, 세계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운은 세계에 자기 나라를 알리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선박에 자기 나라 국기를 달고 여러 나라를 다니기 때문이죠. 또한 전쟁 등 나라가 위험에 처하면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거나 군사작전에 필요한 사람들을 옮기고 군용 선박으로 사용되는 등 한 나라의 정치, 외교, 국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답니다. 해운은 단순히 배 한 척의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해운업은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과 함께 5대 외화 가득 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운업은 선박을 이용해 화물이나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해운 중개나 해운 대리, 선박 대여와 관리도 포함하고 있지만 화물 운송 사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운사는 화물의 주인인 화주에게 의뢰한 화물을 선박을 이용해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운임비를 받습니다. 해운업에서 외항 운송비로만 벌어들이는 연간 소득이 약 40조라고 하니 그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송비 외에도 선박료, 화물료, 보관 사용료 등 부가적인 거래가 발생하고 항만 도시 전체를 활성화시켜 더 큰 경제 효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만인 부산항의 경우 해운 항만 산업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약 16조에서 17조 원의 생산 유발, 약 5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그리고 약 8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상 운송의 특징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해상 운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경제 뉴스 등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 있으시죠? 이 사진은 부산항 전경을 찍은 것입니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만으로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허브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해상 운송이 이루어지는 곳, 바다 위 항로의 끝에는 바로 항만이 있습니다. 항만은 선박이 안전하게 드나들고 머물며 화물과 사람을 싣고 내릴 수 있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 정거장 역할을 하는 곳이죠. 우리나라 40개의 국가 산업단지 중 27개가 항만을 포함하거나 항만과 가까이에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10개 도시 중
4개가 바로 이 항만을 기반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항만은 우리 삶과 아주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항만법에서 정한 지정 항만이 모두 몇 개인지 아시나요? 다음 지도를 보면 부산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인천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포항항, 속초항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국제무역항을 포함하여 국내 연안항까지 무려 60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항만은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의 연결이 편리한 곳에 여러 시설들을 갖추어 만드는데 그 시설들을 항만시설이라고 합니다. 항만시설에는 항만을 파도로부터 보호하고 선박이 안전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 화물과 사람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시설, 화물의 보관과 처리를 위한 시설, 화물의 조립, 가공, 포장, 제조 등을 위한 시설, 레저 활동을 위한 시설 등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전국에 12개 신항만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항만은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항만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바로 스마트 항만과 친환경 항만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전략인데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으로 일컫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항만, 지속적으로 증가될 친환경 선박의 유치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갖춘 항만으로 탄생한다고 합니다.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는 본 강의에서 더욱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운과 항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해운에 관한 경제 뉴스를 접하거나 멋진 항만 도시를 가게 되면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엔 바다톡톡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